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날씨가 생각보다 좀 좋네요. 계속 연휴 때에 날씨가 좀 안 좋을까봐 우려스러웠었는데 다행히 좀 날씨가 풀려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너무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밖에 좀 나가서 바람 쐬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 신풍제약하고 빅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생뚱맞죠? 제가 기존에 말씀드리던 종목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7종목이었나요? 8종목이었나요? 제가 그거를 줄여서 말씀을 드릴 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려서 제가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은 아닙니다. 워낙 고가권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컸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우선은 차트의 움직임이라든지 엄청나게 급등 후에 좀 자리를 잡고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스스로 좀 보면서 트래킹하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들으면 대북주입니다. 방산주고요. 그래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아니면 뭐 장거리 뭐 미사일을 뭐 발사하는 움직임이 있다, 막 이러면, 아니면 뭐 삼팔로스 같은 데서 막 기사가 또 북한 관련된 기사 나왔다, 이러면 이게 급등하는 방산주예요.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19 관련된 주요 종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뭐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라맥스죠. 항말라리아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백신은 아니고 치료제인데, 개발하는 신약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약물을 재창출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피라맥스,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이고 항말라리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뭐 빅텍 먼저 말씀드릴까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얘가 보면 이제 뭐 북한의 도발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이때 시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기사를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아서 아마도 이때 뭐 그러네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이때 이렇게 좀 이어졌었네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시기인데, 어찌됐건 뭐 그 시기를 가는 과정에서 차트를 좀 보면 이 정도만 잘라놓고 볼까요?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장기 평선 있지 않습니까? 일봉상으로는 302평선을 좀 제가 보고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122평선을 주로 마지노선으로 좀 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302평선이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게 검은색이 302평선이거든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묻혀 있었던 종목 이렇게 쭉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뭐 장기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참 묻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빠졌던 이 종목이 장기 평선을 뚫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밀면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만큼 기존에 이제 장기적으로 아래쪽에서 놀던 종목들이 위로 갈 때는 이만큼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제 상승을 좀 하겠다, 상승을 더 할 수도 있다, 추세 전환을 한다라는 정확한 신호. 물론 여기서 한 번쯤 이제 물량을 흡수하면서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윗꼬리 단 거 보이시죠? 윗꼬리 달고 이렇게 꼭 망치형 같이 거래량도 조금 터지고, 이렇게 한번 쳐주고 나서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이 윗꼬리 단 양봉을 잡아 먹어주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수급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또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준봉이 되는 이 캔들을 좀 잡았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캔들을 잡았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상단 이런 식의 움직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번 상승해 준 이후에는 이 양봉의 하단을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깼을 때에는 얘가 이 기준의 상단을 넘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에 이런 식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많은 종목들에서 좀 벌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정말 개파락하면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의 움직임에서는 보통 기존에 있었던 요 라인대, 요 라인대를 좀 지켜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너무 많이 변동성 있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손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올라와주는 움직임으로 이 구간대에서 이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 차곡차곡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는 이 캔들이 좀 기준이 돼서 상단을 좀 세팅을 하면, 얘도 역시 이렇게 한번 쳐주고 나서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네요. 한번 세게 가면 무조건 밀리는, 두 번째 날에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몸통의 한 중간 정도 선까지 좀 버텨주다가 역시 라인을 좀 돌파해주면서 쭉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조정이 상당히 길거든요. 한 3개월? 상당히 길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몇 년씩 조정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트에서 제가 보면, 크게 보면 저는 이제 뭐 캔들,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블렌저 밴드를 좀 보고 MACD 선을 좀 같이 보는데, 여기서 아직 어떤 시그널이 포착된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우선은 여기서 지금 갭 두고 나서 쭉 상승을 했는데, 이 라인대가 여기서 요 사이 라인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닥을 다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8,000원 정도 라인대를 좀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쳐줬거든요. 그 8,000원 정도 라인대라고 하면 아마도 이 갭을 뜨면서 요 라인 있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다 지워도, 싹 다 지워도 이렇게 지금 갭을 한번 만들고 나서 여기서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이제 갭을 띄운 이 라인 8,2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라인이 지금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윗골을 달면서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물량들을 좀 소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밀리려면 더 확 밀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거의 7,000원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지를 좀 해주면서 이 7,000원 정도 라인은 버텨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요 캔들하고 요 캔들을 좀 기준으로 좀 보고, 사실은 뭐 이 캔들이 좀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었는데 이미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얘하고 예, 이 사이 구간대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단은 한 6,960, 7,0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상단은 8,200-300원 정도. 이 상태에서 지금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고 나서 또 수축하면서 힘을 좀 모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확장해주면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7,000원 정도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계속된다면, 순간순간적으로 아마도 시세를 좀 내는 듯한 움직임의 움직임의 어떤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그때가 언제냐, 그 날짜를 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럴 필요도 있거든요. 이게 그날의 매동 같은 것들,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8,090원대가 7월 24일, 그리고 얘가 8월 13일이죠. 7월 24일, 8월 13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3일 웨인이 많이 들어와줬네요. 8월 14일 웨인이 좀 들어와줬고, 한 웨인이 5억 정도. 7월 23일이었나요? 24일
24일에는 웨인이 좀 털고 나갔네요. 윗꼬리 물린 물량들은 그러면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하기에는 개인이 좀 받은 물량이라서 오히려 좀 웨인들이 좀 그 이슈를 가지고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웨인이 조금 사줬습니다. 뭐 많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래량이 그래도 꽤 나온 건데, 그죠? 기관이 좀 털고 웨인이 좀 받은 그런 느낌. 지속적으로 좀 웨인이 계속 좀 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는 단타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물량을 들고 있다가, 빅텍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보니까 물량을 들고 있다가 이 조정 구간을 지나고 다시 한번 뭐 이 고점대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N자형 반등식에, 이미 N자형이라고 하긴 이렇게 뻗어줬어야 되는데, 그죠? 삼성중공업 우처럼, 그죠?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빅텍 같은 경우에는 매동상으로 봤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7,000원대 라인이 깨지지 않고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레벨업된 상태로 아마 꾸준히 횡보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강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높게는 아니고요. 아주 높게는 아니고 요 박스권 내에서 만약에 요 박스권을 뚫은 움직임이 나온다면 또 모를까, 나온다 손 치더라도 워낙 이때에 갭으로 밀려서 가겠지, N자형 반등 나오겠지 하고 했던 물량들이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좀 소화하기에는 좀 부침이 쉽진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빅텍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더 빠지지 않고 이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 라인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8,3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또 밀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한 요 정도까지도 움직여 볼 수는 있겠다. 한 9,000원 정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빅텍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에는 매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우선은 지금 만약에 한 20% 이상씩 뭐 30% 가까이 만약에 손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좀 더 들고 계신다면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조점을 잡은 느낌이거든요. 한 7,000원 정도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조금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좀 이슈가 나와서 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빅텍이 15,000원 정도까지 라인을 잡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은 좀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조정 후에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래도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 계시거나 너무 고가권에서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가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 좀 지켜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기엔 좀 모호합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이제 과매도권이고요. MACD 상으로는 옥신각신을 하지만 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좀 돌파하는 그 순간이 나온다면 충분히 한 9,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여기 뚫는다고 하면 뭐 10,000원을 터치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북한에 대한 이슈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빅텍 다음에 신풍제약입니다. 이게 빅텍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차트의 움직임을 좀 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은 빅텍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신풍제약은 현재 이슈를 계속 머금고 있어요. 무려 MSCI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하고 시젠하고 알테오젠이었나요? 세 종목이 좀 편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종목보다는 이제 패시브 자금도 좀 들어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빅텍하고는 조금 그 차원이 다르다. 다만 치료제가 이제 만약에 좀 개발이 되는 속도라든지 임상에 대한 진행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온다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의 움직임이 조금 더 반전될 수 있지 않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얘도 보면 첫 번째 갭 뜬 거, 여기도 보면 빅텍도
첫 번째 갭이 뜬 움직임, 그리고 얘도 첫 번째 갭이 뜬 이 라인,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좀 갭이 뜬 요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요 라인대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뭐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라는 박스권이고요. 조정받는다고 하면 조정받는 좀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얘가 지금 우선은 22평선이 좀 아직도 눌려 있습니다. 22평선을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전을 해야만 52평선, 22평선 정비열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세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지금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모여 있다가 사실은 위쪽 방이나 아랫 방이 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은 20평선 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윗꼬리 설사 달더라도 한 번쯤 여기 터치해주고 밀리는, 아니면 살짝 뚫어주고 마감한다면, 저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장을 강하게 뒤 흔들었던 종목이고 더욱이 이 MSCI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로 지금 다가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MSCI 편입이 어떤 이슈 없다가 딱 갑자기 얘가 됐어요. 그러면 뭐 양봉 들어오면서 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좀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주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막 800% 900%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우선은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순간이 하나의 좀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반등의 시그널이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22평선 터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날이 돼야만 조금 중요한 신호가 포착되는 거 아니냐, 움직임에 대한 그동안 추세와 좀 다른,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매동을 봤을 때에는 외인들이 7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그러니까 7월 14일 포함해도 굉장히 많은 걸 샀고요. 금액이 이게 지금 순매수에 제가 금액으로 세팅한 거라서 이 앞두 자리가 억 단위예요. 16억, 27억, 4억, 9억, 13억, 18억, 23억, 52억, 58억.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털고 있죠. 그리고 기관은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이 친구는 방향성을 좀 위로 정할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개인들이 계속 털고 지지부진한 이런 움직임, 다른 종목들 뭐 종근당부터 해서 제넥신, 엔지캠, 뭐 일양, 부강 다 다시 한번 이제 22평선 반등하고 튀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종목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가는 와중에서 한 7월 말쯤에 이렇게 물린 물량들이, 여기서 이 엄청나게 물렸던 물량들, 이게 지금 날짜가 보면 7월 24일이죠. 한번 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일날 지금 이제 개인이 받고, 그죠? 이땐 또 한번 7월 24일날 보면 이때 딱 때려 맞을 때, 고점에서 딱 때려 맞을 때 그때 개인이 왕창 사고, 그 다음에 이때는 외인들이 또 죽기 시작했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때 산 것만 해도 벌써 140억 정도 되거든요. 개인이 톱 물량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마도 이 정도 라인대에서, 이 정도 라인대에 있는 그 외인들의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뭐 높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분명히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22평선을 우선은 요 라인대를 좀 지켜주면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22평선을 터치하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 나오는 순간 아마 수급이 확 몰리면서 갑작스러운 좀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약간 좀 급등해서 조금 수익률 높게 생각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물론 삼성중공 우 같이 그렇게 정말 빠지자마자 바로 N자형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보면 아마
쌍봉 만들고 떨어진 것 같은데 보실까요? 삼성중공업 아시죠? 최근에 엄청나게 오른 거. 10만 원대에서 이제 이게 90만 원까지 올랐는데 얘처럼 이렇게 한번 반타작인가요? 3분의 1로 빠졌네요. 3분의 1로 이 라인대에 3분의 1로 딱 빠졌다가 한 2주 정도 그랬다가 이게 이제 N자형 반등을 딱 쳐주면서 전고점대 거의 가까이 찍고 몸통 정도 라인까지는 찍고 밀렸어요. 그죠? 물론 이런 움직임이 신풍지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22평선 밑에서 눌렸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앞선 설레도는 거래액으로 터지면서요. 그 시그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눌려서 이 22평선을 뚫는 움직임 나오부터 점점 더 강하게 수급이 좀 몰리면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신풍제약이 지금은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MSCI에 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 매동이 상당히 좀 나이스하게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물량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짜증 나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빅텍 종목에 투자하세요 뭐 추천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윗구간에서 있으셨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엄청나게 갔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 잡았단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잡는다 그랬으면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음봉 나오고 눌렸을 때 여기 잡아야 됐었는데 이게 뭐 쉽습니까? 이미 뭐 신풍제약이 뭐 5만 원대 넘어서 이렇게 갈 줄 알았겠나고요. 모르죠 그렇게. 그랬을 때는 쭉 밑에 빠지고 나서 하루 종일 변곡점 생길 때 이런 때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가다가 갑자기 상승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한번 용기를 내본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저도 한번 지금 배우면서 차트 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말은 그 날씨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창밖을 보니까 비는 안 오고 햇볕도 좀 덜 땡땡한 것 같습니다. 4시쯤 다 돼서 그런지. 어쨌든 뭐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내일까지 편하게 좀 쉬시면서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지켜보신다면 다음 주 시장도 좀 맑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잘 풀릴 수도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 마이크가 며칠 좀 안 들었는데 이해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